안녕하십니까. 목회대퇴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지 283호입니다. 이번 283호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2024 청년 삶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주거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부모와 어느 정도 비율로 같이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년들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54%였습니다. 반면에 부모하고 동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4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 38%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독립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결혼 이후에 독립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8%였고요. 취업 후에 독립하겠다 26%, 그리고 자산 형성한 이후에 독립하겠다가 36%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시사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제일 많은 걸로 생각되는 것이 결혼하면서 독립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은 결혼 이전이라도 내가 능력이 갖춰지면 독립하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서 청년들의 이 독립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독립의 적정 시기에 제일 높은 것이 취업보다는 자산 형성한 이유라는 것을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외부에 자기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 속에서는 월세나 전세를 얻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그 돈을 아직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현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6%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24%. 청년들 4명 가운데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 이런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 가운데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주를 희망하는지, 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수도권 청년들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유가 상당히 달랐습니다. 먼저 수도권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조금 더 좋은 동네, 조금 더 편한 동네, 조금 더 안락한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비수도권 청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 경우에는 지방에 머물면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결과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결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평소에 외출을 하지 않고 외출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고립 은둔 청년의 비율은 한 5.2% 정도인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를 보면 51만 명 정도가 고립 은둔 청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취미라든지 편의점에 간다든지 이런 극히 제한된 경우만 집에서 벗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 왜 고립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질문했더니요. 가장 높게 나오는 응답이 취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또 지원을 했다가도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청년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게 되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들은 결국은 나는 자립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자립에 대한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극히 꺼리게 되고, 그래서 집 밖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심적인 불안감들,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게 되면서 청년들 가운데는 번아웃 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 가운데 번아웃 되는 비율이 몇 %인가를 확인해 봤더니요, 32%가 번아웃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과거나 현재에 번아웃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활동적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번아웃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적신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청년들이 3명 가운데 1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왜 번아웃이 될까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진로 불안이었습니다. 39%가 진로 불안을 번아웃의 이유로 응답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업무 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 일에 대한 보상 부족, 이런 점들이 번아웃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나이에 따라서 번아웃 되는 이유가 좀 달라졌는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어릴수록 진로 불안에 대한 번아웃이 가장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일에 대한 회의감, 일과 삶의 불균형, 일에 비해서 보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들은 나이가 들수록 번아웃 되는 이유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30대에는 취업을 했지만 그 취업 자체로 인해서 내 생활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 생활이 보람있고 혹은 시간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우울감과 우울증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서 우울장애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8.8%가 우울장애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단순히 우울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울증에 가까운 그런 병적인 측면에서의 우울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8.8%가 유병률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은 5.0%입니다. 19세 이상의 전체 국민들은 유병률이 5.0%인데 청년들만 띄워놓고 보면 이들이 8.8%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얼만큼 우울감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사망 통계를 한번 보겠는데요.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었습니다.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자살이 2위로 내려가게 되고요. 60대에선 4위로 내려갑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 30대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의 1위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청년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에 대한 불안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결혼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5%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약 9%포인트가 줄어든 63%였습니다. 출산 의향도 2022년도 63%인데 2024년도에 59%로 4%포인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계획과 출산 의향이 2년 사이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취업, 일자리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요소, 어떤 삶을 원하느냐라는 점을 봐도 청년들이 얼만큼 일자리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는 비율이 96%였고요. 인간관계 95%, 높은 소득, 많은 자산 93%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 즉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산을 쌓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들 상당히 큰데 비해서 현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도 저절로 감소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비율을 보면요, 19세부터 29세 놓고 보면 2017년도에는 19세에서 29세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21%였는데 2023년도에는 9%로 12%포인트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 6년 사이에 상당한 폭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든 거죠. 30대에서는 2017년도에 기독교인 비율 20%가 2023년도에 11%포인트로 9%포인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줄어드는 이 폭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전 세대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건 청년 가운데 기독교인 비율이었고요. 지금 보신 건 기독교인 가운데 청년의 비중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에 연령별 기독교인 비중을 보시면 2030 세대가 2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50년도에는 16.7%로 줄어서 9.3%포인트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도 눈으로 보시는 것은 바로 아시겠지만 전 연령대 가운데 2030 세대가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기독교인 비중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기독교의 앞날을 위해서 적신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lwa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은 윌리엄 크라크라고 하는 미국인이 삿포로의 농업학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이들의 키워드는 야망, 꿈,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쭉 보신 대로 우리 청년들에게서는 야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기소침해 있는 청년, 주눅든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이 의기소침하고 주눅들어 있을까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만큼 무력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생기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주눅이 들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특히 청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가스펠송에 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처럼 우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린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존감이 떨어진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존감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존재인지에 대한 이 자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청년들의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청년들을 돌보거나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도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83호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